개신교인의 남양주 수진사 방화 사건에 대해 개신교계가 사과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신교 시민단체는 사찰 화재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벌입니다. 조선시대 조성된 국보 7장서 오불회 괴불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불회 괴불은 오는 16일까지 전시되며 17일에는 1933년에 조성된 용주사 괴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행복바람이 축제가 다음 달 12일 온택트 형식으로 열립니다. 전국 108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BTN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태종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계종이 쌀쌀해진 날씨에 따스함을 나누는 목도리 보시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보시행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 불교계 겨울 나눔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14일 한 개신교인이 남양주 수진사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개신교가 사과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신교 시민단체는 화재 복구를 지원하는 성금 모금을 벌입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총화종 남양주 수진사 화재. 산신각이 전소돼 2억 5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찰에 피해를 주던 개신교인이었습니다. 한 개신교인의 종교 혐오 일탈 행위에 대해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발표해 수진사와 불자, 사찰 인근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개신교의 종교 혐오 범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4년 전 개운사 회불 사건을 사과하고 불상 모금 운동을 펼쳐 교수직에서 파면된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손 교수는 자신의 SNS에 불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호소문을 게시해 개신교도들과 목자들에게 회개하고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전도사가 이끄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수진사 화재 복구를 위해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이 책임지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해야 한다. 네, 수진사 쪽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더니 우리가 감당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 되는 대로 전액을 공양하는 걸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더 잘 실천하고 있다며 교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왼뺨을 누군가로부터 맞으면 오른뺨도 대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자들이에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웃 종교를 모독하고 반면에 불교는 이런 모독을 당하면서도 참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평화나무 측은 모금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 혐오 범죄를 저지른 신도를 엄중히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호 스님은 종교 간 폭력과 갈등이 멈추도록 각 종교의 지도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진사 화재가 진짜로 진심으로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과 그 대립을 정폭시키는 어떤 행위도 중단되어야 하고 그 단체에서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종교 간에 진짜 서로의 일을 기뻐해주고 같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그런 행복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의 자정 노력과 반성으로 위기에 처한 종교 간 화합과 평화가 역경을 딛고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괴불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할 때 법당 앞들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불화입니다. 조선시대 조성된 국보 7장사 오불회 괴불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 길이 6.56m, 폭 4.04m의 대형 괴불이 걸렸습니다. 국보 제296호인 7장사 오불회 괴불, 미륵보살이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인 화엄정토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안성 7장사 오불회 괴불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금일 7장사 오불회 괴불 친정 구불식에 소승한 일체 인형 공덕을 오목게 해야하오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기하여 물러난 없는 신칭과 원력으로 성불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7장사 오불회 괴불은 조선 인조 때 비구니 법평 스님이 조성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괴불 가운데 세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삼신불을 묘사한 상단과 삼세불의 세계인 중단, 수미산 정상의 도솔천궁을 표현한 하단 등 구름을 이용해 화폭을 상중하 3단으로 구분했습니다. 3단 배치는 예배자들에게 삼신불과 삼세불의 세계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구원으로 도솔천궁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심으로 피어난 효의 가치를 통하여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찰에 들어서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듯이 이번 전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양이 직접 창건을 주도한 사찰이므로 당시 가장 합격이 높은 사찰로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용주사에 전송되는 대다수 성부 문화재는 조선 후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사 오불회 괴불은 화폭 전면에 펼쳐진 밝은 색조의 구름과 선명한 홍색 가사는 경쾌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아하고 세련된 인물 형태, 섬세한 필치 등에 있어 당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히며 17세기 전반 불화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번 전시는 불교계와 조선 왕실의 문화가 같이 전시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처음 공개되는 7장사 괴불을 제가 친견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7장사 오불회 괴불은 오는 16일까지 전시되며 오는 17일에는 1933년에 조성된 용주사 괴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하반기 원구성과 내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조계종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15일 회기로 오늘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는 개원과 동시에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에 나섭니다. 이어 휴회를 선언하고 종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안건과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오는 12일 속개해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회에는 새 원로의원과 대종사 명사 특별 전형 동의건을 비롯해 중앙성관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 인사안과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종헌종법 재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봄 개최를 연기한 행복바람이 축제가 다음 달 12일 온택트 형식으로 열립니다. 전국 108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4부대중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BTN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봄 개최되지 않았던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다음 달 온라인으로 전국 불자들을 찾아갑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로 사찰이 산문을 폐쇄하고 각종 법회와 행사를 취소하며 위축된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은 다음 달 12일 서울 조계사와 전국 교구본사 등 사찰과 개인 108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불자들의 원력을 다지는 기원문 낭독, 10만 수보리의 온택트 금강경 독송 등이 펼쳐집니다.
본 행사는 조계사에서 이루어지며 전국 광역별 사찰에 촬영팀을 배치해 화상 연결을 통한 실시간 참여와 중계가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대면 사업으로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로 대면 사업이 지금 일체 어렵게 돼서 하반기로 오면서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지금 다 같이 한번 불자들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한번 요거 시도를 해보고 앞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행사는 명종과 저녁 예불로 시작되며 미디어 타악과 도량결계 바라무의 합동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이어 벚꽃 축원과 홍보 영상 상영, 내빈 인사말과 축사가 진행되며 행사의 대미인 기원문 낭독과 온택트 금강경 독송이 신행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불자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행사의 모든 일정은 30만 구독자를 확보한 BTN 불교TV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온택트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일 전망입니다. 2번 진행을 했었던 금강경 독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만 수보리의 합창을 2017년, 18년 이렇게 2해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금강경을 다 같은 시간에 코로나를 좀 잘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같이 독송을 해보는 이런 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N 불교TV는 행사가 끝난 뒤 행복바람이 문화대 축전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태종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올 가을 들어 첫 영하권으로 떨어진 어제 2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양재동 매은 윤봉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초등학생들이 항일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해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마련한 역사문화 탐방에 나섰습니다. 우리말보다 러시아어가 더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듣는 독립운동과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놀라움과 함께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재밌었어요. 많이 알았어. 집에 오고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조금 신기한 생각이 나는데요. 윤봉국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기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려인의 후손으로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손조들인 거잖아요. 아이들의 손조들이다 보니까 그런 독립운동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뜻을 좀 잊지 않게끔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아직 어리지만 그리고 한국말이 좀 서툴긴 하지만 이런 현장들을 좀 아이들에게 두루두루 보여주고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날 천태종 관문사를 방문해 사찰 전통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서툰 합장으로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함께 꿈과 희망을 찾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틀린지 하루 기간 좀 짧지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체험하시고 고려인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따뜻한 정을 좀 느끼고 또 함께 어려운 아픔들을 헤쳐나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성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 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의 역사문화 탐방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언어와 삶의 방식이 달라졌지만 고려인 역시 한국인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원효종 울산 벽서남이 개산 79주년을 맞아 불교 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벽서남은 지난 1일 경내 법당에서 주지 혜진 스님, 울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 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녹색사찰 명패를 전달한 후 녹색불교 운동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혜진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불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잘 지키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벽서남은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는 빈그릇 운동, 비닐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장바구니 사용 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11월 이맘때쯤이면 친구나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막대 과자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불자라면 올해는 목도리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조계종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함을 나누는 목도리 보시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요즘, 조계종 도반 유통이 성큼 다가온 추위에 스님과 불자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도리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을신연수로 그렇게 하니까 따뜻한 겨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 있는 스님들한테 목도리를 선물해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목도리 보내기 캠페인에는 누구든 동참해 스님과 스님, 신도와 스님, 신도와 신도 누구에게나 목도리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시도록 스님들뿐이 아니고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한테 선물해도 되잖아요. 또 귀한 마음으로 이게 전하고 싶은 신도들끼리라도 따뜻한 목도리의 보시행을 동참하면 굉장히 좋겠죠. 동참을 원하는 불자는 조계종 도반 유통 승소에 목도리 대금을 납부하고 문자 또는 이메일로 이름과 주소, 발원, 희망사찰 등을 남기면 원하는 대상에게 목도리와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도반 유통은 목도리 보시행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 불교계 겨울 나눔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요새. 경제도 그렇고 사찰의 어려움도 있고 또 불자님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작은 금액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고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 과자 대신 올해는 따뜻한 목도리로 수행 중인 스님과 가까운 도반, 이웃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밀양 용궁사가 어린이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불교와 사찰문화 향유를 위해 제14회 사명 연꽃 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용궁사는 지난달 31일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주지 정무스님, 성불화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4회 사명 연꽃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우수 상인 어청희 위원장상과 경남도 교육감상에는 그리기 부문 예림초등학교 문기용 학생과 금강유치원 박서연 원아, 글짓기 부문 위리벌 초등학교 서영민, 이채윤 학생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주지 정모스님은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며 잘하기보다 즐기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은 명상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도구이자 상담과 의학, 철학 등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별가족 치유와 영상관법 등을 소재로 명상의 심층 연구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전해지며 죽음에 대한 성찰과 함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울증과 분노 조절, 대인관계 악화 등 현대인의 굴레 속에 마음 치유에 대한인 명상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개최한 온라인 추계 세미나에서 이사장 인경스님은 영상관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불안감을 느낀 일반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조사를 실시했는데 염지간 명상을 토대로 알아차림과 머물기, 지켜보기 등 총 3단계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사 매출 감소, 가족 갈등과 같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연상하는 부분에서는 엉켜진 톱니바퀴와 시커먼 소뚜껑, 넘치는 구름 등 다양한 상징 표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딱 떠올리면
그 영상이 시신경을 자극하고 시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불안을 확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격동이 되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고. 임경 스님은 영상관법의 마지막 단계인 지켜보기를 통해 소멸과 통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상담을 시행해 호흡이 동반된 지속적 관찰과 느낌에 집중한 경험을 주문했고 상징표상의 모양과 강도 등이 점차 변화돼 과민한 염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사라지니까 호흡이 보여요. 그래 이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은 이제 이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굴러간다. 봉불사 주지 지호 스님은 명상을 기반으로 사별 가족의 치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크게 5단계로 나눠 상상으로 이뤄낸 춘명상과 아침 명상 등으로 고인에 대한 추억과 자존감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리 상담 시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통해 죽음의 실체를 일러준 사례는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고통 극복에 가장 큰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후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생로병사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사별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대변되는 현실 속에 내면의 평안과 자아 성찰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명상. 세미나는 4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이필원 교수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명상 치유에 관한 심층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교학술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교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제정된 반야 학술상의 10번째 수상자로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원은 지난 1일 통도사 반야암 반야보전에서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김성철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원장 지한 스님은 기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부족한 학술 연구를 교수들에게 맡겨놓고도 이를 후원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며 10년 동안 교학 발전에 업적을 세운 학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과학화를 주창하며 제자들을 지도해온 김성철 교수는 역설과 중관 논리를 체계화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성작가 남청 임성순 선생의 3번째 개인전이 부산 디자인진흥원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열린 전시회는 김해 신흥사 양지스님의 선종 영가집 해설 등 신간 출판 기념을 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회식은 부산대 김근기 교수의 사회로 대구불교 사원연합회장 선지스님, 해인사 전 승가대학장 해월스님, 정홍섭 동명대 총장, 강경태 부산디자인진흥원장, 정창훈 경남매일신문 대표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선학박사 과정을 이수한 남청 선생은 40여 년 동안 수행의 방편으로 기존 서법을 넘어서는 독창적 선서화의 세계를 구현해 서성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가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2기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 불교 문화 강좌를 진행 중인 제주불교 청년회가 회원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여 청년 회원 가정이 참여한 행사는 선덕사 탐방을 통해 초심 불자 가정의 불교 문화 이해를 돕고 도마 만들기를 진행하며 가족 간 화합을 다졌습니다. 제주불교 청년회는 매주 일요일 제재불교 문화 강좌와 함께 시험을 통한 제2기 사찰문화 해설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